자, 오늘은 이제 형상격국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방국의 이제 하에 나오는 적산수 하에 천미의 마지막 하에 방국의 하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자, 성국 간투 성국 간투 일관성 좌변 우변 녹록 녹록이라 해야 되나? 녹록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국을 이루었는데 간투 천간에 투출했는데 뭐가 하나의 관성이 투출했다. 여기서 이제 관성이라 했지만 관성은 관이나 정관이든 편관이든 그러니까 관살이 투출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을 이루었는데 국을 이루는 것은 지지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방합이나 삼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을 이루고 그리고 천간에 하나의 한 개의 관성이 투출하면은 좌변이고 우변이고 이제 공자도 되지만 그 다 모두 아니면 좌변이나 우변이 이래 돼 있다는 것은 이 좌변은 가변 좌축이든 우측이든 가에 그 소위 방합이 있는 거예요. 방합. 여기에서 밑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녹록하다. 그 삶이 천간에 관살이 하나 떴는데, 예를 든다면 목국이다. 목국이라면은, 해묘미, 지지가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또 천간에, 투출했죠. 그죠? 일간이 천간에 투출했어요. 이 목에 천간이 투출했는데, 이런 모습이죠. 해묘미가 됐는데 천간에 투출했어 일간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간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국을 이루고 일간이 목이니까 강해졌는데, 그렇게 강해졌는데 또 좌변이나 우변에 또 뭐가 있냐면 요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것은 뭘 말하느냐? 방합이에요. 임묘진.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나 해묘미인데, 요건 그냥 미토가 들어가 있네. 해묘미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미가 있어도 되겠지만, 또 이거는 인묘에 미가 있다. 요 경우에는 해묘미인데 인목이 있다. 또는 진토가 있다. 이런 것을 밑에 완전히 지지가 완전히 목의 방과 소위 삼합에 국이 다 연결되어 있고 천간에 투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하면 이건 한마디로 굉장히 신앙한 사주, 강약, 억부로 따지면 신앙한 사주가 되든지 신강한 사주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의 관성이 떴다는 얘기는 사주 8글자에서 하나의 관성이라는 것은 뿌리가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에서 경신금이 하나 떴다. 뿌리가 없으면 허부하잖아. 그냥 떠버리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은 평생 넉넉하게 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이 그러니까 작용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관만 그렇게 했느냐?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죄도 하나만 뜨면은 뭐가 된다 했어요? 궁급쟁관이 되는 거, 궁급쟁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관이 또 하나 떠도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궁급쟁관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은 직장을 가도 어디 공직에 나아가더라도 뭐가 된다? 그냥 나가는 것 자체가 힘이 된 거예요. 왜냐? 자기 경쟁자가 너무 많아. 설령 나갔는데도 너무너무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진급이나 승진에 밀리기도 하고 자기의 온전하게 생각하는 관직 그 위치에까지 올라가지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목표한 게 부장이다 했는데
막 가장 가기도 힘들다,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대리나 뭐 이래 가다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했어요? 넉넉한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공고한 거야. 고생은 하고 자기 노력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관직의 그 위치에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차라리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많아요. 자기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독창성을 발휘하고 자기가 직접 현장에 영업을 하면서 거꾸로 식상 제사를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을 묵살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출살이 있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힘이 강하니까 그냥 내가 밀어붙여. 그거 다르게 하면 소위 식상제살이잖아요. 식신제살하면 그 사실 좋은 걸 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강하니까. 그쵸? 내가 강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차하면. 뭐 재간이 있다? 이게 무리가 많은데 여기서 저 머리 굴려서 쟤를 좀 택해보겠다. 저 머리 굴려서 저 뭐 예를 들어서 인사물이 하는데 사람으로 해당하면 남자일 경우에는 재성은 여성이다. 자기가 저 여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데 머리만 굴려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열심히 봉사를 해. 식상이면 봉사잖아요. 상대방한테 옆에 경쟁이 있으니까 쟤한테 어떻게 해?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자기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이렇게 돈 잘 번다. 이런 것을 보이든지 내가 특출한 걸 보여서 또 특출한 것을 봉사를 해서 뭐 맛있는 거 식상이면은 먹는 거 아닙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관광 구경시켜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로 온다. 억지로 경쟁해서 내가 이기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만들어낸다. 그 컨셉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의미예요. 국을 이루고 천간에 하나의 관성이 투출해서 관성이 투출했는데 이런 관성으로만 보지 말고 관살로 봐도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의 관살인데 통근하지 못했어. 통근하지 못하고 무기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자축이나 우축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또 목의 기운이 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의 기운이. 목의 기운이 이렇게 버티고 앉아 있으면 이 온통 목에 자기한테는 비겁이 다 그냥 버글버글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뿌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뿌리가 없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성국에 일관성이 투출했다는 얘기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면 갑을목 일간이 갑을목이에요. 지지에는 사주원국에 지지에는 해묘미가 다 있어야 돼. 다 있고 그 다음에 천간에는 뭐가 있다? 경금이나 혹은 신금이 투출하면 뭐예요? 목에 있어서 신금은 관이죠, 그죠? 여기서 보면 칠살이죠, 그죠? 칠살이 투출한 경우 이걸 뭐냐면 하나가 투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관살인데 여기에 보면 두 개가 떴잖아요. 두 개가 뜨더라도 지지에 거의 뿌리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미토도 어찌 보면 기토의 의미가 좀 있어서 생하는 기운이 조금 있긴 있다, 그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응? 여기도 무토의 약간의 기운이 있다. 근데 뭐 물속에 무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도 보면 토의 기운이 조금 있다. 이것도 우리가 참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요거 설명할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잘 보시면은 신미, 신묘, 을미, 정해인데 요 하나만 차이 나요. 근데 이 삶이 많이 차이가 나요. 좀 이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도 여기 경금이 하나 떴죠, 그죠? 그 다음에 경금을 생해주는 기토도 재성도 하나 떴어요. 여기 보면은 떴는데, 근데 왜 아까 이제 우리 앞에서는 재성이 하나 떴을 때 얘기했잖아. 근데 재성이 하나 뜨고 관성이 하나 떴는데 이것도 하나의 관성이 뜬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재성이 생해를 해준다 했는데 이 기토가 일단
묘목을 깔았으니까 통근이 안 됐다, 그죠? 이것도 경인도 통근을 했다기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미토가 있다지만 토국수하고 해묘미 합을 하느라고 기토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결국 운도 살펴봐야죠. 원국 자체를 보면은 야, 이거 종격도 아니다, 그죠? 이거는 종왕으로 갈 것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에서 어떤 종왕이나 종왕격이나 종강으로 갈 때 관살이 있으면은 관살을 우선해서 살을 우선 살펴라 했잖아요. 좀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살이 있다 보니까 재관이 있다 보니까 관을 먼저 살펴야 된다. 살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 전부 수, 목, 해묘, 미, 임목. 여기 보면은 요거는 좀 이따 할까? 임목하고 다 있으니까 목이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재관이 이렇게 약한 게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 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애매하죠. 근데 또 기토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중에 무토도 있다 하지만 미토에 이것도 기토의 기운이 좀 있어. 이거 돈벌이도 하고 싶고 그냥 자기 힘으로 취하고 싶은데 그냥 전부 목들이 다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 취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유는 뭐다? 통곤하지 못하고 이걸 이렇게 매죠. 허탈무기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좌변, 우변이 비었다는 것은 인묘진에 인이나 진이 있으면 명리를 이루지 못하고 녹록하다 했어요. 이게 뭐냐? 지지에 해묘미가 모두 있잖아요. 지지에 해묘미가 모두 있고 천간에는 경이나 신금이 투출하고 거기에 다시 지지의 좌변이나 우변에 인묘진 방합에 해당하는 묘는 원래 있으니까 삼합의 해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마하고 진만 찾은 거예요. 인이나 진이 또 있다는 것은 온통 비겁이라는 얘기지. 그렇게 있으면은 절대로 명리를 이루지 못한다. 왜? 관이 무슨 작용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에도 재와 관이 있어도 어떻겠어요? 통근하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근데 지지가 전부 목의 국가 방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게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주 8글자 중에 5글자가 다 목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나머지가 어떻게 통근할 수가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겨우 통근할 수 있다면은 해면미면 미토가 있고 천간에 기토가 떴다든지 미토가 있을 때 진토가 있으면서 미토와 진토가 있으면서 천간에 경금이 떴다든지 그러면 뿌리가 될 수라도 그나마 조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경금이 있으면서 경이나 신금이 있으면서 또 토가 하나 뜨든지 천간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성과 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물론 월지를 살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신목이 투출하고 그 다음에 천간의 경신관살이 허탈무기하면 이럴 때는 아까 말한 이런 거죠. 이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뿌리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천간에 토가 있어도 이 토라는 거는 재성이다. 그죠? 재성이 있어도 재성을 생해줄 수 있잖아요. 관성을.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재성이 휴수됐잖아요. 왜냐면 재성이 토가 목이 너무 많은데 무슨 목국도 하는데 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재성이 휴수가 되어서 생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관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반드시 지지에 있어야 된다. 신유나
경신이니까, 그지? 경금이나 신금에 그 소위 통근이 되는 거는 사유축도 되겠죠. 그죠? 사유축은 들어갔잖아요. 그죠? 신유술도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신유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는, 그러면, 사유축의 방합이고, 신유술도 있으면 좀 되지 않겠는가 한데, 술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묘하고 술. 합을 하니까, 그래서 술은 빠진 거예요. 참 이해 세밀하게 사실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적천수에서 이런 이제 아주 내밀한데, 그러면 술이 오면 나쁘냐? 나쁜 건 아니죠. 그래도 뿌리가 좀 되긴 되잖아요. 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왔을 때보다는 덜하다, 못하다. 그래서 지지에 관에 뿌리가 생길 때는 그런 글자가 지지에서 있으면 이거는 사주 원국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목이 신강한 사주에 관이 통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격이 관격이잖아요. 아니 뭐 관살격이 될 수 있지. 그럼 관이 비급 잘라가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다? 그런 글자, 신유축의 글자가 있으면은 좋다. 이게 아름답다는 건, 이거는 이렇게 되면 명리가 유효하다. 그러니까 소위 자기 이름과 또 어떤 부와 기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어려우니까, 이거 참 어렵게 말을 하고 있네, 저 선생이 말이지,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아주 세밀한 의미에서는 야, 이럴 때도 지지에 통근하는 거, 그것도 신유나 축으로 해라, 술이 가면 묘수로 합이 되니까 그건 좀 덜하다. 여기까지 접근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무신유축이야, 사주 원국에도 없고, 그러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면, 특히 대운에서 이게 오면은 좀 어떻겠습니까? 그 시기만큼. 그렇죠. 그렇게 통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발복했다. 어떤 자기가 원하는 소기에 관직의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통배를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말한 대로, 만약에 신유축이 사주 원국에 없어. 사주 원국이 없는데 반대로 뭐가 있다? 인자나 진. 이게 뭡니까? 인묘진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일로 갑니다. 자변우변에 자인이나 진 이런 게 있으면 명리를 이루지 못한다 했죠. 삶이 녹록하다 했죠. 다르게 표현하면 지지 네 글자가, 사주원국의 네 글자가 전부 목이잖아. 천간, 일간도 목이잖아. 그럴 때는 천간에 뜬 관이 작용을 하기가 어렵죠. 재성은 또 어떻겠습니까? 재성도 작용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억지로 재성이 작용하려고 하면 토가 원령을 덕하고, 그지? 천간에 그게 뜨고 해야 약간 가능성이 있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재성이 운이 와주든지 식상이 와서 식신생재 하든지 하면 좀 버틸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안 나오지. 또는 재성이 격을 딱 이루면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관이 와서 재생관을 해주면 그때는 시기에 이룰 수는 있죠. 그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여기도 큰 틀에서 인자나 진자가 있으면은 이 삶은 어떻다? 종신, 죽을 때까지도 넉넉하고 힘들게 산다 이거죠. 죽을 때까지 넉넉하고 힘들게 산다는 얘기는 명리가 없죠. 명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잖아. 또 넉넉하다는 것은 이 글자를 보면은 돌이 들어가 있네. 자갈이나 돌이 자갈자갈 하잖아요. 세상 사는데. 맨날 그 아스팔트 신장로도 있고 아스팔트도 있고 좋은 길도 있는데, 이제 뭐 비단길도 있고, 따뜻한 뭐 침대 같은 방도 있고 온 것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은 자갈자갈 모래밭 같은데 자갈밭 위에 이렇게 들어누워 있어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힘들죠, 그죠? 아, 그런 의미로 보면 되죠. 참, 삶이 녹록하다. 안 하면 또는 우리가 이제 그 유사한 말이 삶이 공고하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그죠? 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운이라는 것은 대운이나 세운을 말합니다. 해세이나, 원래 이게 1년운과 10년운이 세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대운과 세운에서 관성을 만약에 거꾸로 통근이 안 돼. 이거 다 있어. 그러면 목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너무 강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상하게 하면, 관은 상하게 하는 거잖아. 상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설, 상, 조, 방. 그쵸? 설은 식상이고, 상하게 하는 것은 관살이고, 그 다음에 그 쓰는 용도, 일관의 의향을 살펴라 했잖아요. 너무 강한 놈을 힘없이 관살이 제압하는 거잖아. 제압하려니까 팍 튀니까 안 좋은 거죠. 엄청 어렵게 사는 거지. 근데 그냥 그 순리대로 살면은 그게 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설해야 될 때는 설을 해야 되고, 좀 관살을 해서 제압해야 되면은 관살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을 모르고, 아이고, 강하니까, 무조건 식재관 쓴다? 아, 노! 하는 거죠, 그죠? 관을 써야 될지, 죄를 써야 될지 살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인수가 많은 일간이 심각한 사주를 하면 뭘 써야 된다? 우선? 인수가 많으면. 그렇죠. 재성을 먼저 써야 돼. 인수가 많다고 비급을 쓰면, 인수가 많다고 식상을 쓰려고 하면, 약한 식상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져버려요, 임기식을 해서. 그래서 어설프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간의 힘도 빼주고, 인수의 힘도 빼주고, 재성이 돼서. 그래서 식신생계로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안 되면 재성으로 가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재관으로 가야지. 그죠? 그러면 재관으로 가는 사주는 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랬죠. 그죠? 식상과 재성으로 가는 게 부가 더 크다 그랬죠. 또 그보다는, 재관으로 가는 게 부가 관인상생으로 가는 것보다는 또 재관이 부가 크겠죠. 예? 관인상생이 뭐예요? 내가 약한데 내 공부한 걸 가지고 직장생활을 통해서 이래 가니까 재관으로, 관인상생으로 가면은 관이 조금 더 크다 하지만 재관으로 가는 것보다는 관이 작죠. 그죠? 이제 그걸 순서대로 한번 보고. 그래서 이럴 때는 강하니까 관성을 제거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뭐냐면 요 임묘진이 있을 때, 인이나 진이 있을 때야. 온통 목이 강하잖아요. 목이 강한데 그래도 진이 있고, 소위 해묘미에 미토 있고 진토가 있으니까 재성이잖아. 그죠? 지지로. 근데 합의돼 있잖아. 근데,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식상으로 와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식상이 딱 와주면은 훨씬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중요한 건, 어쨌든 사주원고 8글자 중에 지장간이나 하다못해 8글자 중에 한 자의 식상이라도 있어야 식상 제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식상 글자가 없는데 식상 제사를 하려고 덤비더라. 근데 그때는 이제 사주에서 와야, 대운이나 세운에 올 때 그때만 되는데, 그게 계속 온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더 좋은 것은 원국에 식상에 있으면 좋다야. 그러면은 사주가 강하니까, 야, 이거 관 없애. 내가 활동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활동해서 재성을 취하거나, 내가 활동을 해서 내 스스로 나의 능력과 재능과 그동안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관을 쟁취하는 거죠. 그죠? 그 개념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천간에 비록 토가 있어도 이거는 아까 관이 약한데 천간에 토가 있다는 것은 재성이 있어서 재생관 된다고, 아이고 이게 재성이 관성을 생겨주니까 이걸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다? 휴수가 돼서
생금이 안 된다. 그래서 지지에서는 오직 뭐가 있습니다? 신유축, 술도 있지만 그만큼 좋지는 않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럴 때, 이렇게 되더라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성을 제거하는 거는 지지에 전부 목의 기운이 다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뭐 재성이 와서 도와주고, 이거 통근하고 뿌리가 되지도 못해. 지지의 인이나 진이 붙었어. 관이 있기는 있어. 근데 마침 식상이 사주에 있다면 그 사주는 좋아지겠죠. 무조건 좋겠죠. 왜냐면 비급이 있으니까 식상에 힘이 있잖아. 관 제거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식신 제살도 할 수 있고, 거꾸로 식상과 관성이 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합하는 건 없나? 여기도 합될 수도 있어. 이거는 이게 아니라서 안 되겠다. 식상이, 화가 이건 없는 거다. 그죠? 이제 식상이 없으니까 이 사주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여기서, 요 어때요? 식상이 있다. 그죠?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괜찮다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미토에도 뿌리가 있다. 그죠? 미토가 신금의 뿌리보다는 정화의 뿌리가 되는 소지가 많잖아요. 그죠? 이건 어떤 목사님, 이것도 화가 안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사주에 좀 사주가 괜찮은 사주가 되려면 사주 원국에 식상이 있어야 관사를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없을 때는 운에서 와줘야 되죠. 그때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관성을 제거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주중에 먼저 식상을 바라보고 난 후에,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식상이 있어야 좋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운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관살의 근을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야. 관살이 뿌리가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해묘미 할 때 미토도 살에 약간의 뿌리는 되잖아요. 미토가 어떻게 뿌리가 되느냐? 기토가 조금 있으니까 뿌리가 될 소지가 있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묘진에 진토가 있으면 진이 어쨌든 인수로서 경금과 천간의 경금이나 신금을 생해줄 소지가 있잖아. 인수로서. 그런 것들 자체도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관살의 근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세운에서 이럴 때는 이런 사주는 좋은 사주죠. 그 경우를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지금 목만 가지고 했잖아요. 해묘미만 가지고 했는데, 해묘미, 인호술, 신자진, 사유축을 가지고 해도 되겠죠. 그죠? 사유축이면은, 예를 든다면, 사유축이면은, 지금 목으로만 했잖아요. 그럼 사유축이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간이 신금이나 경금이죠. 그죠? 지지가, 신유, 사, 이거 축이라 할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그죠? 사유축의 신금은 뭐예요? 신유술이죠. 방합은. 그죠? 이거는 삼합이잖아요. 그럼 지지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가 있어요? 신이나 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한 개가. 그죠? 지지가 온통 금이죠.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관이 되려면 뭐가 됩니까? 병하나 정하겠죠. 그죠? 병하나 정화가 있는데 여기 뿌리가 여기 떨어져서 이 뿌리가 대주면 좋겠는데 안 대주죠. 그죠? 합하던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병화가 있는데 이 뿌리가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응? 4, 5, 그죠? 4, 5, 미가 되겠지. 여기는 신유, 술도 되는데, 화가 아니니까, 여기는 신유, 술인데, 술이 되면 화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경신금에
오히려 이게 더 큰 뿌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도, 예를 들어서 병정하면은 미토가 낫지. 그 다음에 여기서 사오미가 있고, 인호술에서 취지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화에 뿌리가 되는 거는 인호술도 되니까. 인목보다는, 사호가 더 확실한 뿌리가 되겠다. 그죠? 근데 인이화도 조금의 뿌리는 될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여기 신이 있다면 인신충대해서 작용 못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사호나, 여기서 뭐, 이거 제낄 수 있잖아요. 화국금 할 수 있고. 오가 와주든지. 오가 오면 화국금 할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지. 기운이 강해지면. 근데 술토는, 술토는 금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왜냐면 여기가 구잖아. 신정무니까. 이거는 정을이잖아. 화를 더 생하기 좋잖아요. 그죠? 뭐 요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운에서 뭐가 와야 된다? 관살운이 통근해서 와주면 좋지. 근데 만약에 이런데 식상이 있다면, 식상은 금에 식상이 있다면, 임수가 있다면 요거 제끼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식상이 있다면 식상운이 와서 식심제사를 해버리도 억지로 관을 살리려고 하지 마라. 그거 뭐냐? 요게 있을 때. 사유축에 다시 신유술이, 사유축이면 금이다. 그죠? 신이나 요게 있을 때는, 그냥 식상 제사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없고, 혹시라도 뿌리가 되거나 유사한 게 있다면 통근하는, 관이 통근할 수 있는 거, 재성이 밑에서 통근해 주든지, 세운에서 와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리까리한 듯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도 그렇지만, 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수는 약간 특성이 다르죠. 수는 뭐가 있었습니까? 수는, 종하더라도, 종하면은 상제를 했잖아. 임수도. 종적 상제. 그 다음에 화하면, 화적, 화해도 유정이잖아. 종해도 괜찮잖아. 수는. 왜? 소위 윤화도 있지만 잘 유연하게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잘 따라가는 거는 목하겠어요? 금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은 종액이라 그랬잖아요. 금도 강한 듯 하지만 음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강한 열기가 그다든지 하면 확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금수가, 얼핏 보면 금수가 강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못한다. 그건 잘못된 거지. 금수는 음이잖아. 양의 기운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화 있는 사람들은 고집을 또는 자기가 추구하는 주관이 있다면 정확하게 막 밀어붙이려 하겠지. 열기를 가지고. 금수는 가다가 힘이 들면, 야, 이거 다른 방법이 없나?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 방합이나 삼합이 있는 경우도 그렇게, 판단을 하면 좋다. 그래서, 관살에 그 뿌리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세운에서 만약에 요 목에서도 인이나 진이 있을 때는 아예 관살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것이 더 좋다. 그죠? 세운, 대운에서도 관살을 제거하는 식상운이 와버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힘도 없는 것들이 옆에 있어서 거추장스럽게 하지 말고, 내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쪽으로 간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근록격으로 보면 근록격이다. 그죠? 목이 많으니까 근록격으로 봐줬을 때, 근록격에는 우리가 대뜸 할 수 있는 거는 관살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원래는 근록격이면. 관살이 필요하잖아요. 그 관살이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밑으로 있어?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관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소지가 있는 거죠, 이거.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되나? 수, 목, 화, 토, 금. 이거 은근히 뭡니까, 이거? 수, 목, 수,
뭐, 화, 토, 은근히 오행을 구비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모를 경우에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음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네. 그나마 목화가 양이라는 게 있지만 음의 기운이 비교적 약하지가 않다, 강하다. 큰 틀에서 보면 목화는 양이니까, 그죠? 이 사람은 차분하고 조용한 스타일이겠다. 차분하고 조용하고 실리 추구를 잘하는 사람 같다. 관직에, 큰 관직에는 올라가기가 관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다, 그죠? 그래도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아, 근데 이 사람의 성품은 어때요? 식신이지.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뭔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나가는 힘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해묘미에 또 미가 있으니까 결국 목의 기운이 강한데, 근데 이거는 그냥 보면은요, 목이 강하니까 목극토, 토생금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소지가 있지 않나요? 근데 또 이제 이거 보면 금이 두 개나 있는데 화극금 또 할 수 있네. 내 힘이 있으니까 활동해서 금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고 쟁취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뭐가 와야 될까? 무슨 운이 오면 좋겠습니까? 화토운? 목이 강한데 살해야 되잖아요. 일단 화운이 오는 게, 그 목이 강하니까 아주 금운이 와도 되지 않나? 금운이 오면 안 되나? 금이 오면 너무 강해지나? 지지로 오면은? 지지로 와도 되죠. 정당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죠? 그래도 강하게 오면. 식상 재생관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요거. 재생관? 그러니까 화생도 화생금으로 식상생재 재생. 요거가 더 그죠?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를 이렇게 봐서는 글로 가야 되니까, 이거 뭐 굳이 금이 와도, 금이 오면 어떻게 될까? 금이 오면은, 금이 강하게 와요. 금이 강하게 와야 되는데, 유금이 오면은 요충. 멸충하고, 신금이 오면, 신금이 오면 괜찮아요. 신금이 오면은, 지지에 신금이 와도 괜찮, 거기서 금은 한신일 것 같고요. 네. 그냥 화토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화토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람은 돈벌이를 좀 많이 하려 하나? 그러니까 돈벌이에서 자기가 관을 살 수도 있고요. 그렇지. 그럼 천간으로 화 오는 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사주가 약하지 않으니까, 목생화하고, 목생화하니까 화생토할 수도 있네, 뭐, 그냥. 요 시기에도. 그러면 목국토, 토생금하고, 요때도 간직에 나갈 수도 있겠네. 그런데, 목인데, 강한데 이게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때는 이거는, 아이들이 축토는 위토, 미토가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나? 축토는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기축은 그거 괜찮은 것 같고, 이거 괜찮죠, 그죠? 이거 뿌리가 되잖아. 자수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목이 오니까 그대로 자기 힘인데, 요거는 그것도 안 좋죠. 별로 안 좋죠, 그죠? 지지로 오면 괜찮은데 천간으로 와서 그러니까 요때는 그렇다고 뭐가, 그래도 간이 이렇게 버티는 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절은 좀 별로 좋은 시절이 아니라고. 부모의 영향을 받을 때니까, 그죠?
근데 일간이 강하니까 버티기는 버티겠다, 그죠? 그 인중에 병화도 있으니까 목 생각하고 뭐 버티기는 버틸 것 같아. 인이 와도 여기 화의 뿌리가 될 수 있으니까 목 생각하고 버티기는 버티고, 경금이 와도 뭐 하급금 되고 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더라도 버틴다. 여기는 금의 뿌리가 왔네. 토생금에서 목금토 토생금이 됐네. 화생토 목화토도 되고 목금 토생금도 되고, 이때는 좋았겠네.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거는 자는 그야말로 자묘형이 되니까 네. 계절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괜찮고, 그죠? 조우상으로도 화가 필요한데, 네. 근데 자수가 더 꽁꽁 얼어버려가지고 좀 활동성이 많이 묶였다, 뭐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는 또 보면 어떻겠습니까? 해묘미가 있는 데서 해묘미가 이렇게 합의되면서 자가 오면은 미토나 있는 것이 아주 조토가 습기를 먹으면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11무성으로 신금의 자는 잠생이 되니까 좋다고 봐야죠. 그 나쁘다고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여기 와서 묘월이면은 그래도 양의 기운이 2개 정도 돼서 얼어붙은 땅은 아니잖아. 근데 또 저 자수가 오면 잠깐만, 이건데 이 미토나 이게 있어서, 미토가 2개나 있어서 이걸 조금 축축하게 해주지는 않을까? 아니 그렇죠. 그 더더구나 무토니까. 아니 근데 저 천간에 신금 2개나 있으니까 예. 5, 6월에 서리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 5, 6월에 네, 그 봄에 서리가 내렸다. 봄에 서리가 내렸다. 새싹 난 게 싹 죽었을 수도 있다. 근데 화가 있잖아. 그럼 이 사주가 을목은 만약에 포을 2 하잖아요. 그건 정말 아, 정화가 그렇구나. 그럼 목은 또, 귀한 해라고 했죠. 그렇지. 6월이든 6월이든 다 괜찮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고, 금이나 이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 했잖아. 그게 뭐뭐 했으면, 그때 회정포병이라 했잖아. 정화. 있으면은, 금수 이거 다 넘어가고, 화가 있으면은 이 수도 이거 충분히 버티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수는 목을 또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는 이게 목인데 수가 목을 또 생해주고 있다고. 그러면 너무 강해져서 이거는 아작이 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무토다 보니까 토생금이 되니까 아작이 안 났다. 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알이 애매모호한 듯 한데,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그때는 확실히 식신제사라는 식이 그렇죠. 정해는. 그리고 이거는 해묘미 되니까 목이 강해져서 자기 부모님도 식신제사를 식신 제사를 할 수 있는, 요때 이제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술도 이 상관이 왔으니까 병신합했어. 요거는 일단 식상 제사를 할 수 있다, 그죠? 합도 되니까 식상하고 살이 7살 합이 돼서
제거했으니까 좋다, 그죠? 술은 묘술 합이 되니까 술미형도 되고 묘술 합도 되지만 술의 천문성도 되고, 요 시기에는 사실상 또 어떻게 보면 금에 조금 기운도 있긴 있다, 그죠? 그렇지만 묘술 합하느라고 묘술 합으로 병술이니까 화의 기운으로 좀 바뀌고 하니까 술이 여기 뿔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봐도 되겠다, 그죠? 여기는 목이니까 그대로, 목은 뭐 자기한테는 한신이니까 강한 거 목상 식상이 있으니까 설해주니까 상관이 없고, 요게 이제 그때가 을신충 묘요충이 되는데 응. 겁재를 요거 겁재가 관 하나 제거해주고 예 유금이 겁재 비견을 잡아주잖아요. 유금이 네, 그러니까 어. 비견법을 다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 그 변화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식상생재를 했다면 네. 그때는 관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때. 관을 가져가는 의미도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을목이 응. 비견이 신금 하나를 그러니까 저 신금이 비견을 극해줬다고 해야 되죠. 신금이 비견을 요거 극해줬고 또 지지에 유금이 들어오면서 또 비견을 극해줬어요. 유금에서 네, 요거 그러니까 관만 남은 거 저 을목이 충분히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요거를 취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을목이 와서는 화가 있으니까 요 하나를 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시기상으로 한참 지나갔다. 그래서 요거를 취한다는 거는 이제 시기가 좀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것도 지지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이 강해졌어요. 강해지면은, 근데 강해진 줄은 알겠는데, 이게 충을 하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목의 기운이잖아요. 강한 목의 기운에 얘가 충해가지고 얘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얘가 있는데 지지에 전부 목이고 또 목이 왔는데 이 목은 엄청나게 강하지 않을까요? 이 시기에 얘가 얘를 잡을 수 있을까? 유가 들어왔어요. 유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대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을류가 되다 보니까 건강목을 하다 보니까 아래 위를 같이 본다면은 금이 목을 자르느라고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힘이 빠졌는데 또 있어. 지지에 또 있어. 또 금을 하려고 하는데 또 힘이 빠져. 근데 또 힘이 빠져. 여기 또 이게 미토라서 좀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히 또 화의 기운이 강해가지고 유금이 힘이 다 빠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까지 또 왔으니까 이거 힘을 또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또 목에 화를 생했잖아요. 목에 화를 생해버리니까 금이 얘를 극하러 오기 전에 화가 얘를 또 강하게 극할 것 같은데? 목생활을 먼저 한다. 네. 목생화 해가지고 화극금을 해대고 얘는 여기로 와서 그래도 좀 뿌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강한 왕지가 충을 하면 승패를 가름한다 했잖아요. 근데 묘가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죠. 안 깨지지. 해명이 안 깨지지. 그러면 이 강한 왕지를 충하면 안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직을 그만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요거는 근데 요 하나만 달라요. 얘기하고. 그렇죠. 하나만 다른데, 이 사주는 흐름이 한번 보자고. 여기는 지금 유감스럽게 뭐가 없습니까? 인중에 화가 있긴 있어, 그죠? 미중에 있고. 근데 투출하지를 않았다, 그죠?
아까 사주에서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식상이 주중에서 선, 미리, 견, 천간에 나타나야 돼. 천간에 나타나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사주 중에 식상이 있어야 돼. 그 지장간에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천간에 나타나야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관이 약한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전체 혼돈되지 말고 관이 약한 관이 와 있고 뿌리가 없고 무기하고 통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생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의 관이라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토가 도와주고 싶어도 토생금 하는데 목국토를 하다 보니까 좀 약하다. 근데 미토가 무토로 생해질 수도 있는데 해묘미, 묘미합을 해가지고 묘미합, 목, 다 목이라. 그러다 보니까 토도 약한 거죠, 그죠? 미토가 얘 도와주려고 안 한다. 그 다음에 합하느라고 얘 토생금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 그런 상황이면은 결국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목이 강하다, 그죠? 목이 강한데 그래도 이게 토에 이 뿌리가 좀 있는 거 아닐까? 뿌리가 좀 있다 봐야겠지, 그죠? 그래서 목이 강하니까 목생, 이것도 화토 하면 되겠다, 그죠? 화가 오면, 운에서 화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화가 지금 여기서 없다.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뭘까? 걸록객이니까. 뭐 재간밖에 못 쓰나요? 약하지만 재간을 써야 되나요? 해물미에 미에 재간을 일단 뭐 어쨌든 약하든 말든 여기서는 쓸 수 있는 게 뭐 이거 본다면은 천상 재관을 쓸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면 재관이면 토와 금이 오는 운을 한번 보자고. 토금이 오는 운이 오는 시기는 이거는 괜찮겠네요, 그죠? 근데 수가 오면 어떻게 되나? 수가 오면 이거는 괜찮겠다, 그죠? 기축은. 요 무는 괜찮고 자도 무자 토소니까 뭐 개도 절각이 돼서 개두가 돼서 자운이 와도 괜찮지 않나요? 그 자가 와도 그 자가 오면서 금이 좀 생을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천간에 또 그러니까 저 미토가 습기가 좀 그거는 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 가면 정화가 오면은 정이 오면은 그러니까 지금 식상이 없는 사주에서는 식상이 없는 사주는 토금이 와줘야 된다? 식상이 없는 사주? 토금이든 뭐, 그러니까 식상이 없는 사주는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식상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토금을 쓰긴 써야겠네. 비겁이 많지만. 토금을 쓰는데 지금 썼다. 수가 오니까 이때도 지지로 오니까 막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크게 좋을 것 같지도 않네. 자수가 오는 거나 사주가 약한 게 아니니까 금의 힘을 빼는 거잖아요. 토의 힘도 빼는 거잖아. 목의 힘은 강해지고. 이때도 별로 좋지는 않았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 나와 있는 걸로 치자면은 여기서 죽은 걸로 나와요. 인해합되고 해묘합되고 응? 해묘미 사마미 그렇구나. 재선도 남아나지 않고 싶고 그러네. 재관이 다 약해져 버리네, 그죠? 그럼 정해운에서 정은
정이 왔을 때는. 그때는 괜찮지 않나요? 그때- 이때는, 괜찮아요. 이때는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해가 되면서 너무 비건이 강해지니까. 아, 너무 목이 강해진다, 그죠? 목이 강해지니까 목욕도 해버리고, 금극목을 한다? 하급금하고. 그러니까 식상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말한다면은,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은, 목생화, 목국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자기 강한 힘으로. 목생화, 목생화 요 시기에는, 목생화 할, 그래도 너무 지지고 지지가 너무 강하나? 인해 하면 되고 해명이 상황. 그러니까 합이 다 된다, 그죠? 그러면 금이 깨져버리나? 정화도 깨지죠. 왜냐면 목이 너무 강하니까. 화도 깨지네. 원국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네. 약하게 온 거잖아요. 화가 네. 목이 너무 많아갖고 음. 목다 화식이 돼버리고. 목다 하식이 되고, 목다 근결이 되고, 목다 토약도 될 수 있고, 그 어쨌든 이때에서 죽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참조를 한번 볼 수 있고, 요것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식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식상이 있는 거 하고, 식상이 있을 때는 물론 이건 또 오행을 다 구비해서 그런데 이거는 오행을 구비했나? 뭐 오행이 빠졌죠. 토, 금,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수도 없네. 그러니까 이것도 편고된 사주라고 봐야겠다, 그죠? 뭐, 그 여기서는 또 어떤가? 여기서는 나중에 뭐 삭바로 중이됐다는데, 이 원래 이게 일간이 어린 사람들은 이게 머리가 되게 좋은 사주잖아. 유동적이고 뭘 잘한다. 근데 이제 해매미에 인목이 있네. 해매미에 인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살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신유, 축이 와야 된다 했잖아요, 사주에. 그러면 신유 축이 왔네. 신유가 왔네. 그러면 힘이 좀 생겼겠네. 근데 수, 목, 이거 다 됐다, 그죠? 수목이 아주 강한 사주다. 그래서 목국토, 토생금, 재관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재관에 해당하는 게 좀 와주면은 좀 낫지 않나? 그리고 인이라칭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런 게,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인자는 진짜가 있으면 넉넉하다 했는데 명리도 생기지 않고, 원국에 이게 신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신유축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통근에 있어야, 어쨌든 이게 사주가 강할 때는 통근에 있어야 원국에서, 그죠? 통근에서 있어야 넉넉하지 않다 했잖아. 근데 이게 통근, 그러니까 관이 통근하지 못하고 다시 인이나 진 이런 게 있으면 종신 동안 넉넉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뭘 한다? 관성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관성을 제거하려면 이걸 제거해야겠죠. 그죠? 관성을 제거하려면 식상밖에 없잖아. 식상이 그럼 오나? 식상이 안 왔어. 여기는 안 왔어요. 그죠? 천간으로 안 왔어요. 지주에 사오미는 왔네. 지지에 화가 오는 거는 이게 전부 목이잖아요. 그 지지로 왔으니까 버티기는 버텼겠다, 그죠? 천간은 아니잖아요. 천간으로 신경 이거 왔는데 금생수 수생목 해가 목국토 금 뭐 금이라고 할 수 있다. 금이 오면은 목토금 했다. 토금 뭐 이것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할 수는 있겠다. 어린 시절에는. 근데 사가 오면 사회충 월신 중인가 이때부터 별로 되는 일이 없었겠네. 일주가 충이 돼버리잖아요. 둘 다.
그럼 이 시기는 설령 화운이 왔다 해도 활동하는 데서 부닥치니까 금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이걸 제거하는 게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힘이 없으니까 이거 두 개가. 근데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제거하는 게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죠. 금생수 해서 토국수. 금, 토생금. 이 금이 또 생겨나고. 수 하니까 금생수 좀 빼줬는데, 토국수. 요때 힘을 좀 빼주는데, 근데 또 이게 화가 오니까 화생도 또 해주네. 그러니까 이 사주는 한마디로 여기에 그냥 맞춘 거예요. 식상이 사주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원국에. 식상이 없어. 그 다음에 식상이 있은 다음에 세운이나 이런 데서 관사를 뿌리가 생겨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관살에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세운에서 식상이 있을 때는 세운 대운에서 뿌리가 관살에 혹시 근이 있으면 그거를 제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관살에서 이거 뭐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거꾸로 관살에 뿌리가 오네. 그럼 이게 신이 와봐야 인신충이고 유가 와야 무열충이고 근데 이 관이 작용하기가 쉽지가 않네. 그 자체가 각경충이고 목국토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설명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결국은 뭘 해도 뭘 해도 재주는 많아. 재주는 뛰어나고 유연하고 끈기 인내심도 하고 있는데 목국토를 하는데 재성을 추구하려고 하고 또 얼경합을 해서 뭔가를 이루 나가고 싶은데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된 뿌리는 안 나와. 식상 왔다고 했는데 식상에 오니까 또 요거 좀 재성을 추구할까 관을 추구할까 하니까 관은 또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도 잘 안 되고 뭐 재주는 많고 본인이 뭐 여기 나타나는 걸로 보면은 뭐 자기가 본인이 뭐 이게 그러니까 글 공부를 못했다고 돼 있어요. 목이 이게 수가 일이 갑불해서 그런가 보다, 그죠? 흉작용을 해서 이제 글 공부를 못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이게 그릇이 적고 위인이 조그만 사람인데 한 가지 뜻만 갖고 생각이 짧으니 변덕이 많았다. 한 가지 뜻만 가졌다. 한 가지 뜻이 뭐지? 돈만 생각했나? 아니면 한 가지 뜻이 뭐겠습니까? 공부일까? 초기에는 금, 관직, 출세해야겠다. 출세를 했는데 이게 경진인데 네. 초년이 경진인데 출세에 대한 생각을 많이 어릴 때는 임묘진이잖아요. 진토가 옮겼어. 임묘진 비겁이 많이 되잖아요. 임묘진. 묘미 몸이 해묘미. 해묘인데 진토가 경진의 진토가. 그러네. 임묘진이 그럼 뭐 방학 되니까 이루지를 못하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고 와도 뭐 꼼짝 말하고.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가자면은 아주 뭐 한 가지만 했는데 가옷도 파하고 걸거모도 못하고 근데 이게 조금 모순이 있어요. 이 사람이 화가 왔는데 결코 글 공부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이 표현이 저는 조금 잘못됐다 봐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 자기 재주를 가지고 벌어먹어 하는데 꼭 돈 좀 벌려고 하면 꼭 옆에 비견 급제가 달라붙어. 관직에 갈라 했더니 급제가 달라붙어. 그렇잖아요. 돈 좀 벌어볼까 하니까 이게 꼭 또 급제가 달라붙어. 머리 좀 써서 뭔가 정인으로 올바르게 살아볼까. 그래서 이걸 좀 써보려 했더니 옆에 또 다른 놈이 또 달라붙어. 오히려 이렇게 동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해놓은 대로 뭐냐면은 가업을 파하고 글 공부를 못했고 근데 이렇게 해놨어. 의학 공부를 했대.
그걸 공부 못한 사람이 의학 공부를 하게 옛날에 뭐 수술만 하고 뭐 몸에 살펴서 할 수는 있긴 있겠다마는 이루지 못해서 또 풍수지리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 의뢰가 다방면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안 했다가 아니지. 봐라. 풍수지리 공부를 해서 스스로 중경이 다시 세상에 왔다고 하였으며 여기 밑에 있잖아. 중경이나 양균송이나 여기 양구빈과 내포의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였지만 이거 뭐냐면 이게 저희 풍수지리 7대 현인인데 양균성은 지리관성의 1인자래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이거 뭐 이런 소리를 하야. 그러니까 자기는 자칭 그 정도는 된다 이거죠. 그죠? 요 식이겠지. 사오미. 개수 5가 할 때.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근데 믿어주질 않았고 또 무학이라고 그랬어요. 무학. 아저씨 공부 안 한 건가? 옛날로 무학은 이거 제왕학이잖아. 무당. 의사잖아요. 무학도 하였고 역학과 명리학까지 배운 것이 힘이 많았지만 업술에는 다 능하지 못했다. 한 가지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재물도 흩어졌고 공급쟁이만. 그래서 끝에는 사람도 떠났으니까 삭발하고 중지됐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치우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요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가자.